아버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은정의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단정하고 차분한 느낌이었죠. 집안 또한 개인 기사를 둘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죠. 하지만 박 회장은 어딘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은정 씨가 마음에 드네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만난 지 이제 겨우 3개월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조금만 더 서로를 알아가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은정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아버지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 뭐 결혼은 너희 둘이 결정할 일 아니겠니? 다만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않길 바랄 뿐이야. 그렇게 예비 며느리와 인사를 마친 박 회장은 한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일반인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탄탄한 기업을 혼자 일구어낸 억만장자 사업가였고 자신의 재력 때문에 아들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런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지요. 박 회장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불안이 단순한 노파심일지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직감에 의한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죠. 물론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수많은 재산이 나쁜 마음을 품은 이에게 악용된다면 그게 더 큰 비극일 것이라 여겼기에 박 회장은 죄책감을 잠시 뒤로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며느리의 진심을 어떻게 테스트해볼까 고민하다가 문득 첫날 은정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은정이 새 운전기사를 구하는데 생각보다 지원자가 없어 어렵다고 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박 회장은 묘안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바로 변장을 해서 은정의 운전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라면 은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대화를 통해 그녀의 속마음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웬만한 고급차는 대부분 다뤄봤던 박 회장에게 이 계획은 충분히 실행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바로 운전기사 지원서를 제출하고 다음으로 유명한 특수분장업체에 의뢰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나이보다 지쳐 보이게 머리를 덜 단정하게 손질하고 셔츠와 정장도 평소와 다르게 약간은 헐렁하게 맞췄습니다. 세월에 지친 표정을 연습하며 그는 오랜만에 초조함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나이 들어 이런 도전은 흔치 않았기에 묘한 설렘이 밀려왔죠. 며칠 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 일하게 된 박 기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예의를 갖춘 인사에도 불구하고 은정은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박 회장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고급 승용차의 편안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며 자연스레 손거울을 꺼내 메이크업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바라보며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은정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만 신경 쓸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예상한 일이었죠. 바쁜 사람이 기사에게 특별히 신경 쓰기는 어렵다 생각하며 박 회장은 본래의 목적을 상기했습니다. 은정의 차는 최고급 외제차였지만 박 회장이 타던 차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차였습니다. 박 회장도 평소엔 기사를 두고 있었기에 오랜만에 잡은 운전대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지만 오히려 이 점이 은정의 성품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로를 따라가던 중 공사가 덜 끝난 흙길을 발견한 박 회장은 은정에게 첫 번째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부러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며 차를 다소 거칠게 몰았죠. 아니나 다를까 차량이 흔들리자 은정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덜컹거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직 익숙지 않아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오다 보니. 참나, 그런 건 미리 숙지했어야죠. 그러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됐고, 앞으로 제대로 하세요. 그때 은정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는 결혼 준비를 돕는 플래너인 듯 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최고급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했잖아요. 화려하게, 최고로. 예산은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내가 지시한 대로만 해주세요. 은정의 목소리는 무례하고 권위적이었으며 플래너에게 짜증을 내며 전화를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은정은 명품 드레스와 웅장한 결혼식장을 강조하며 모든 것이 최고급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회장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을 품을 수는 있지만 은정의 대화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설렘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이 보기에는 은정이 단지 화려한 결혼식을 통해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얻고자 할 뿐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이내 마음을 다잡고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차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박 회장은 빠르게 내려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은정은 인사를 무시한 채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중간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은정에게 인사를 했지만 은정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옷을 고쳐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차 안에서 은정을 기다리며 방금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은정은 자신에게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깊이 파헤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한 박 회장은 오후에 은정이 다시 차에 오르자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일정은 잘 마치셨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정은 고개는 가만히 둔 채 눈동자만 굴려 박 회장을 힐끔 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네, 운전만 똑바로 해주세요. 박 회장은 그녀의 불친절한 태도에 다소 기분이 상했지만 테스트라는 본래 목적을 상기하며 한마디를 더 건넸습니다. 곧 결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돼가시는지요? 또다시 은정의 날선 대답이 들려올까 긴장했던 박 회장이었지만 은정은 결혼이라는 주제에는 흥미가 있는지 살짝 들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요. 대기업 회장님 아들과 결혼하는데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다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결혼식을 만들 거거든요. 박 회장은 씁쓸했습니다. 반려자를 지칭하는 말이 회장님 아들이라니 은정에게 결혼은 단순히 남에게 과시할 쇼와 같은 것인 듯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해도 되는 걸까 걱정이 깊어져 갔습니다. 일단 오늘의 테스트는 여기까지. 박 회장은 내일도 이어서 테스트를 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날 박 회장이 은정과 함께 향한 곳은 자선 기부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박 회장도 잘 알고 있는 행사로 지역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해 열리는 모금 행사였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선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좋은 취지의 행사였지요. 박 회장은 은정이 이번에는 약자를 돕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길 내심 기대했습니다. 행사장은 호텔의 연회장으로 화려한 대리석과 조명이 입구부터 반짝였습니다. 은정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옷매무새를 고쳐잡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입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후 은정이 향한 곳은 결시가동 지원 모금 부스였습니다. 모금함을 잠깐 바라보던 은정은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부스를 배경으로 연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면에서 한 컷, 살짝 측면에서 한 컷, 미소를 띤 얼굴로 한 컷,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한 컷. 그렇게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더니 마지막에는 모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진 찍어 올리는 걸 좋아하니까. 어쨌든 기부도 했으니 됐잖아. 그런데 박 회장의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은정은 예상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모금함에 넣었던 돈을 다시 쏙 빼더니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후 모금 부스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사진을 SNS에 올릴 것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 회장은 아들을 통해 은정의 SNS 게시글을 보게 되었는데 따뜻한 나눔, 함께하는 행복, 기분 좋은 선행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은정의 온화한 미소를 담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자 한 명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부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부금은 결식 아동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 네. 좋은 일 하시네요. 저기요, 박 기사님. 이리 좀 와봐요. 아, 네. 무슨 일이신가요? 그렇게 멍하게 서 있지 말고 저기 가서 사진 찍어요. 네, 아무튼 저희 부스를 통해 기부하시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 찍었어요, 박 기사님? 봐봐요. 괜찮네. 그녀는 사진을 보고 만족한 듯 말하며
자원봉사자에게는 귀찮다는 듯 한두 마디 던지고는 박 회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 찍은 이 사진이요. 당장 제 폰으로 보내주세요.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이런데 오니까 보람도 느껴지고 멋진 사람 된 것 같고 기분 좋네요. 아, 네. 정말 참으로 훌륭하시네요. 박 회장은 비꼬듯 반어법으로 은정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의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은정은 그저 자신의 사진 고르기에 열중할 뿐이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회장은 은정의 본심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그녀를 칭찬해 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큰 기부 행사에 참여하시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박 기사님, 선 넘지 말고 그냥 운전이나 똑바로 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행사장에서의 들뜬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까칠하게 변한 은정의 모습에 박 회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푹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으니 봐드리죠. 그런데 박 기사님, 제가 오늘 왜 기부 행사에 갔는지 아세요? 네.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나요? 뭐라고요? 그런 걸 왜 해요? 솔직히 전 기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박 기사님, 아시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본인들이 게으르고 무능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 오히려 버릇만 나빠져요. 네. 그렇다면 오늘 행사에는 왜 가신 건가요? 왜긴요. 사진 몇 장 찍어서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날 얼마나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손쉽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니 편리하지 않나요? 은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자가 선행을 안 하면 욕먹고 하면 당연한 일로 취급받는 거 참 웃기지 않나요? 무능해서 선행을 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부자에게 선행을 강요한다니까요. 아, 네, 그렇군요. 하지만 그렇게 돈만으로 사람의 급이 나뉜다면 좀 씁쓸한 세상이 아닐까요? 박 기사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사람에게는 원래 급이 있는 거예요. 급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암묵적으로 있는 거라고요. 박 기사님도 저보다 돈이 없으니까 내 뒤치다꺼리 하면서 운전이나 해주는 거 아닌가요? 박 기사는 노골적인 무례함에 살짝 당황하며 대꾸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운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박 회장은 은정에게서 해고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박 기사로 일한 지 고작 이틀째 되는 날이었죠. 박 회장은 오히려 기뻤습니다. 은정의 진짜 본 모습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당장 아들에게 은정의 실체를 알리고 파혼을 권하고 싶었지만 조금 더 참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쉽게 믿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마지막 단계로 아들을 설득할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박 회장은 오래된 친구이자 회사에서 신뢰하는 동료인 최 이사를 불렀습니다. 박 회장은 최 이사에게 계획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계획이란 회사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을 며느리와 아들에게 흘리는 것이었죠. 회장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이 일이 도련님께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박 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이사, 나도 이 방법이 온당치 않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애초에 이 상황 자체가 정상이 아니잖아. 아들의 평생이 걸린 문제야.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아들은 설득되지 않을 거고. 그럼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될지도 몰라. 아버지로서 나는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최 이사는 박 회장의 결심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소문을 들은 아들이 박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가 많이 힘들다는 소문이 도는데 사실인가요? 박 회장은 아들의 표정을 잠시 지켜보다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재야. 소문대로다. 지금 우리 회사는 큰 위기에 처해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구나. 한참을 침묵하던 민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황, 은정이에게도 말하는 게 맞겠죠? 그래, 결혼을 앞두고 이런 중대한 사실을 숨길 수는 없지. 은정이에게도 얘기하거라. 민재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 침울한 표정의 민재가 다시 박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은정이랑 얘기해봤는데요. 은정이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회사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 은정 씨가 그렇게 말했구나. 나 때문에 미안하구나, 민재야. 그런데 아들아, 하나 묻고 싶구나. 만약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더 나아가 도산까지 한다면 은정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 은정이가 결혼을 미루자고 한 건 제 미래를 더 신중히 생각하고 싶어서일 거예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은정이와 함께 할 겁니다. 은정이도 저를 그렇게 생각해 줄 거라 믿고요. 부부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가는 거니까요. 강한 확신에 찬 아들의 눈빛을 보자 박 회장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아, 이 결혼은 내가 허락할 수 없다. 네?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아들아, 할 말이 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여러 사람을 만나왔고 그만큼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단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은정 씨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 결혼을 허락할 수 없어.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정이는 제가 잘 알아요. 아버지께서 근거도 없이 약혼자를 의심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거라, 만약 근거가 있다면 어떻겠니? 아버지께서는 은정이랑 한 번 만나신 게 전부시잖아요.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지요? 아들아, 사실대로 말할게. 나는 은정 씨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 재산을 노리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은정 씨의 운전기사로 변장해 그녀에게 접근했단다. 그리고 곳에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봐버렸지. 그리고 사실 회사가 재정난에 빠졌다는 얘기 역시 은정 씨의 반응을 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아들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의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회장을 한참 바라보다 마침내 굳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몰래 사람 뒷조사하는 게 아버지의 방식입니까?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저에게 아무 말 없이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미안하다, 아들아. 그러나 말했듯이 내가 나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계자라면 내 결혼은 결코 내 혼자만의 일이 아니란다. 나는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의 인성을 테스트해 볼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지. 네? 그게 대체 무슨... 박 회장은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 자신이 목격한 은정의 행동에 대해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할 때 화려한 외관과 규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던 모습, 차가 덜컹거린다며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퍼붓던 일, 기부 행사에 참여해선 기부에는 관심 없고 그저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데만 집중하던 모습, 자기 배우자를 단지 회장님 아들이라고 지칭했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급을 운운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한 뒤 그에 동조하지 않는 기사를 해고했던 일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거짓말이죠, 아버지? 은정이가 그럴 리 없어요. 이거 전부 거짓말이죠? 나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야. 여기 은정양의 모든 음성이 녹음되어 있단다. 박 회장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녹음기 속 은정의 냉랭하고 싸늘한 목소리를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죠.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꽉 다물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게 당연하다. 아버지로서 내 선택을 믿고 기다려주지 못한 게 어쩌면 실수였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뻔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 부디 내 결정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아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이전 박 회장과 나눈 대화를 곱씹으며 레스토랑에 앉아 은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재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은정의 진심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은정아, 여기야, 여기. 민재는 일부러 애써 밝은 척하며 은정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은정은 민재의 인사를 무한하게 가볍게 고개만 까딱한 채 생전 처음 보는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에 민재는 당황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많이 바빴지? 은정은 대답 대신 메뉴판을 펼쳐 들고 시선을 이리저리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다 사줄게. 요즘 이런저런 일로 피곤했잖아. 그러게. 참 피곤하네. 누구 때문에 말이야.
민재는 무안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미야, 은정아. 많이 놀랐지? 사실 오늘 그거랑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 뭔데? 이런 상황이지만 난 네가 나를 믿고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은정은 민재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그제서야 눈길을 주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진짜로 그렇게 안 좋은 거야? 그녀의 물음에 민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일부러 더 진지하게 보이려 연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많이 힘든 상황이라 결혼도 사실 쉽지만은 않을 거야. 그런데도 네가 나를 믿어주기만 한다면 이 위기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은정아, 나 믿지? 우리 결혼하자. 민재는 말을 끝내며 내심 은정이 알겠다고 자기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지금 민재가 뱉은 말은 거짓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기에 더욱 절박했죠. 그러나 민재의 바람과 달리 은정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회사가 많이 힘들다며? 그런데도 오빠는 뭘 믿고 그렇게 자신 있어 해? 아직 회사가 오빠 소유도 아니고 오빠가 회사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으면서 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그건 그렇지만 만약 회사가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은정이 너만큼은 행복하게. 행복? 지금 행복이라 했어? 은정은 비웃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빠, 행복은 돈에서 나오는 거야. 다시 물어볼게. 회사 상황, 정말 안 좋은 거 맞아?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야? 응, 그럴지도 몰라. 그럼 오빠, 내 대답은 같아. 결혼 이야기는 회사가 안정되고 나면 다시 얘기하자고. 만약 회사가 망하면? 그럼 뭐, 안타깝겠지? 그게 다야? 뭐, 더 듣고 싶은 게 있어? 오빠, 인생 망가졌다고 해서 나까지 함께 망하자는 거야? 됐어. 솔직하게 말할게. 오빠, 회사가 망하면 난 오빠랑 결혼 못해. 이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내 입장도 이해해주길 바래. 민재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침묵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역시 아버지 말씀이 맞았던 걸까? 이게 정말 은정의 본 모습일까? 그러나 민재는 한편으로 큰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결혼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은정의 입장도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결국 민재는 은정과의 관계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를 느꼈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묘수를 떠올렸습니다. 은정아, 그래. 불안정한 상황에서 결혼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 그건 나도 이해해. 그래서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지금까지 말한 것 중 반은 거짓말이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랑 결혼한다고 빚더미에 앉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사실 내가 회사 후계자에서 밀려나게 됐어. 아버지가 회사 운영을 내게 물려주는 대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기로 하셨거든. 뭐? 갑자기 왜 그런 거짓말을?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지금 말한 건 확실한 거야? 그래, 확정된 일이야. 새로운 경영인이 인수 절차를 밟고 있어. 은정아, 비록 내가 회사는 물려받지 못하지만 너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할게. 그러니 너만 괜찮다면 이제 결혼하자. 진짜 어이가 없네. 은정아. 야, 박민재. 현실을 좀 알아. 회사가 안 망한다고 그게 다야? 내가 왜 재산도 없는 너랑 결혼해야 하는데. 은정아, 왜 그래? 사기꾼 같은 놈아. 내가 그동안 왜 너랑 만났는 줄 알아? 이렇게 허무하게 시간만 날려버릴 줄이야. 은정아, 이게 네 진심이야? 진짜 그렇다는 거야? 진심? 웃기지 마. 내 진심은 너의 돈이었어. 네 재산이 없는데 나한테 진심이니 뭐니 그런 거 바라지 마. 너 당장 꺼져.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알았어? 민재가 어안이 벙벙한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그때 누군가가 둘의 앞에 등장했습니다. 박 회장이었습니다. 어떠냐, 아들아. 이게 내가 선택한 배우자의 실체다.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내 말을 믿겠니? 아, 아버님? 이게 무슨 상황이죠? 설마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박 회장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실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부터 민재가 후계자가 아니라는 얘기까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은정 씨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 꾸민 일이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은정은 크게 당황했지만
곧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한 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네요. 그렇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결혼 상대의 집안 배경이나 재력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 민재 오빠가 후계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결혼을 재고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시겠지만 아버님 집안에는 비할바는 아니어도 저희 집도 꽤 잘 살아요. 그러니 결혼할 상대의 경제적 안정성을 따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은정은 당당히 박 회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은정의 말도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말이죠. 그래요. 인정합니다. 민재가 후계자가 아니라면 은정 씨 입장에서는 결혼을 고민할 만하죠. 그렇죠, 아버님? 역시 말씀드리길 잘했네요. 사실 아버님이 저를 떠보려고 하셨다는 거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제 서로 불편한 건 싹 다 있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참 적응이 빠르군요. 은정 씨. 칭찬으로 받을게요, 아버님. 저를 너무 속물로 보진 말아주세요. 민재 오빠의 경제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오빠의 다른 부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그러니 이왕 이렇게 다들 모인 김에 결혼 날짜나 정해볼까요? 아니, 그건 어렵겠네요. 네? 왜요, 아버님? 이제 다 잘 해결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아버님, 저만큼 아버님 집안에 잘 맞는 며느리감 찾기 힘드실걸요? 집안도 나름 괜찮고 어려서부터 상류층 예절 교육도 받고 자랐으니 말이에요. 은정 씨. 은정 씨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민재의 배우자감이 아닌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고 말하고 있군요. 은정 씨의 말에선 민재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오직 집안과의 경제적 결합만을 바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예절 교육을 받고 자라셨다고 하셨죠. 예절. 바로 그 예절이 은정 씨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은정은 당황한 눈빛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고 박 회장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 씨는 그저 차가 조금 흔들린 것만으로 기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기부 행사에서는 기부보다는 SNS에 올릴 사진 찍기에만 몰두했죠. 또한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비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아니, 아버님, 그걸 대체 어떻게? 은정 씨, 이러면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바로 박 기사로 있을 때 착용했던 그 선글라스였습니다. 이 선글라스는 박 기사님이 쓰던 거? 그런데 얼굴이 완전 다른데. 그때는 특수 분장을 했었지요. 사실 제가 바로 그 박 기사였습니다. 특수 분장이라니? 사람을 조사하려고 분장까지 했다고요? 그거 불법이에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은정은 당황해 목소리가 떨리다. 이내 곧 눈물을 보이며 다시 호소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지금이라도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면 모든 일은 없던 걸로 할게요. 허락해 주실 거죠, 아버님? 은정 씨, 제 대답은 변함없습니다. 당신을 제 아들과 결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박 회장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신고라 그게 하고 싶으시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박 기사가 있었다고 신분 하나 만들어내는 건 제게 그리 어렵지 않으니 말입니다. 애초에 운전기사로 지원할 때 사용한 신분도 내가 만들어낸 거였고요. 은정은 얼굴이 붉어지며 거의 절규하듯 울부짖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사람을 조롱해놓고 결국 결혼도 막겠다고요? 아버지가 돼서 자식의 사랑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어요? 박 회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라고요? 은정 씨가 사랑한 건 민재가 아니라 그저 우리 집안의 돈과 명예였겠죠. 은정은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죠? 결혼에 사랑이 꼭 필요한 건가요? 민재 오빠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듯 저도 민재 오빠가 물려받을 재산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박 회장은 묵묵히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치게 차분한 그의 시선에 은정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은정 씨, 제가 박 기사로 있을 때 당신이 그런 말을 했었죠. 급 높은 사람은 급 낮은 사람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그 말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스스로 뱉은 말이니 이번만큼은 이 말을 당신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군요. 더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만 일어나죠. 은정은 마침내 주저앉으며 펑펑 울며 외쳤습니다. 당신들 이렇게 나를 무시해놓고 무사할 줄 알아. 두고 봐. 꼭 복수할 거니까. 은정이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뒤에서 울부짖었지만 박 회장과 민재는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걸어나갈 뿐이었습니다.